네, 원자 내부에 있는 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파동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전자는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입자설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전자도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바로 물질파입니다. 그래서 물질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물질파를 표현하는 파동의 식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입자들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동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은 일반적으로 삼각함수로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파동은 주기적으로 변하는 함수이고, 그래서 삼각함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함수이죠. 그래서 물질파는 위치에 따라서 크기가 변하고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는 진행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각함수, 이 진행파를 나타내기 필요한 개념은 바로 이 각도, 삼각함수는 각도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반경 1인 막대가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x축에 투영된 값, 이게 코사인 값이 되고 y축에 투영된 값이 사인 값이 됩니다. 출발점이 x축에 있다면 y축에 투영된 값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제로는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x축에 투영된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제로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가 그 위치에서 출발을 해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는 그러한 경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각속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위 시간당 얼마의 각도로 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일정한 각속도로 돌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1초 동안에 5라디안을 가는지 1라디안을 가는지 그러한 각속도에 해당이 되고요. 이 각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회전한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t, 시간 t 후에 각도는 오메가 t가 되고 그 위치에서의 코사인 값, 사인 값들이 바로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가 될 것입니다. 근데 출발할 때 각도 제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각도 파이에서 출발할 수도 있죠. 초기 위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간 t에서 각도는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출발점이 파이기 때문에 시간 t 이후에는 각속도를 곱해서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됩니다. 이 각도에서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 t에서 가로축에 투영된 값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될 것이고 세로축에 투영된 값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인 코사인에 들어가는 각도로 함수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 파동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공식이 오일러의 공식입니다. 이 오일러의 공식은 파동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오일러의 공식을 보시면 E의 IX,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자연 로그입니다. 그리고 E의 IX성이 되는 거죠. I는 흡수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I. 그래서 E의 IX는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가 되는데 이 두 양변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수학적인 관계식입니다. 즉, E의 IX는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각함수를 코사인 x, 사인 x를 E의 IX로 표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식들이 참 편리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수의 법칙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E의 IX와 E의 IY를 곱하는 경우에는 잘 알듯이 IX, IY를 더하면 됩니다. E의 IX 플러스 IY로 되는 것이죠. 혹은 E의 IX의 Y승도 마찬가지입니다. E의 IXY, X와 Y를 그대로 곱한 값이 됩니다. 이러한 오일러의 공식은 지수를 사용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 E의 IX 이런 형태로 표시하는 것들이 우리가 식을 다룰 때 좀 더 편리해집니다. 이러한 오일러의 공식의 활용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E의 IX는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였고 이 양변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E의 IX하고 E의 IY를 곱하면 E의 IX 플러스 Y 승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것을 삼각함수로 다 한번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일단 E의 IX하고 E의 IY를 곱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E의 IX는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입니다. 그리고 이의 IY는 코사인 Y 플러스 I 사인 Y입니다. 이 두 개를 곱하는 것이죠. 이렇게 곱한 것은 우변에 있는 이의 IX 플러스 Y하고 같아지는데 이 IX 플러스 Y를 상가함수로 써보면 코사인 X 플러스 Y 플러스 I 사인 X 플러스 Y가 됩니다. 이 양변, 그래서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하고 코사인 Y 플러스 I 사인 Y를 곱한 이 좌변의 식하고 코사인 X 플러스 Y 플러스 I 사인 X 플러스 Y 이 우변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항상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실수부끼리 쓴 식하고 허수부끼리 쓴 식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삼각함수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이걸 외우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식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이 지수함수를 풀어보면 금방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죠. 이 ix, 이의 i-y로 하면 또 다른 공식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러의 공식을 알아두면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파는 진행파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그림에 보면 시간 t는 0일 때 물질파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 가로축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파가 전 공간에 지금 펼쳐져 있죠. 시간이 지나면 이 파동이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치 수면에 돌을 던지면 파동이 쭉 진행이 되는 것처럼 물질파가 시간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파를 식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그러한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함수는 삼각함수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위치 x, 우리가 어떤 시간 t에서 파동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위치별로 값이 변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거리죠, 거리. 이 거리는 각도하고 다릅니다. 이 거리를 각도로 환산을 해줘야 바로 삼각함수로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위치 x에서의 값을 나타내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위상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가 파장만큼 있다고 생각해 보면 파장 람다인 위치, 거기는 딱 2파이 라디안에 해당되는 것이죠. 삼각함수로 보면 코사인 함수 제로는 코사인 제로는 1이죠. 1에서 출발해서 코사인 2파이 라디안이 되면 다시 1이 됩니다. 거기까지가 한 주기고 한 파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가 파장인 람다인 돼서 위상은 2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만약에 거리가 2람다이면 위상은 2파이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파장 람다의 몇 배가 되는지를 알면 거기에다가 2파이 라디안을 곱하면 바로 그 위치에서 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전하는 막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오른쪽에 각도가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위치 x를 조로한 위상으로 바꾸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파이 람다분의 xs의 코사인 값, 그것이 바로 파동의 그 위치 xs의 값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사인 함수에 들어간 2파이의 람다분의 x를 곱한 여기서 람다분의 2파이를 별도로 우리가 정의를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람다분의 2파이를 k로 정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코사인 2파이 람다분의 x는 바로 코사인 kx로 쓸 수가 있죠. 지금 식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람다분의 2파이를 k로 두게 되면 위치 x에서 바로 그 파동의 값은 코사인 kx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k는 람다분의 2파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웨이브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 벡터 k를 사용을 해서 파동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kx로 위치 x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 벡터 k의 3차원 표현은
x, y, z 모든 방향을 다 표시해야겠죠. 좀 더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파동은 여러 방향으로 다 진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x 방향, y 방향, z 방향의 합으로 표시가 될 텐데 그래서 x 방향의 파장, y 방향의 파장, z 방향의 파장 그리고 그 x 방향, y 방향, z 방향을 표시함으로써 이 웨이브 벡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1차원인 경우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t에서 파동이 고정돼 있다. 지금 딱 얼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위치에 따라서 파동을 나타내는 그러한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코사인 kx로 주어졌었죠. 근데 이게 진행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지금 시간에 따라서 진행하는 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오메가 t, 이 각속도가 오메가이기 때문에 오메가 t 전의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파를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값을 보시면 지금 x가 0, 원점에서의 값이 지금 1인 최대값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값이 원래 위치에 지금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오메가 t 전의 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계산한 kx란 위상에서 오메가 t의 위상을 뺀 그러한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진행파의 입장에서 보면 x 원점에서 왼쪽에 있는 값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오메가 t의 위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값이 현재 위치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행파는 시간이 지나면 kx 값에서 오메가 t만큼의 위상이 거슬러 올라간 그러한 값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행파의 경우에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행파를 나타내는 식은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됩니다. kx는 현재 위치에서의 값들을 위치별로 나타내는 값이고 그 값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값이 될 건가? 바로 오메가 t 이전의 값이 그 위치로 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파는 일반적으로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물질파도 바로 이러한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로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파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kx 마이너스 오메가 t의 위상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진폭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a는 진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psi xt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파동함수 psi xt는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kx 마이너스 오메가 t는 위상이고요. 값을 결정하는 위상입니다. 그리고 a는 진폭이 되는 것이죠. 진폭. 그리고 허수 부분을 별도로 쓰면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 사인 값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오일러 공식을 쓰면 a, ei,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지수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식이보다 간단해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진행파를 이 오일러 공식을 이용을 해서 지수 형태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파동함수의 미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동함수는 위치 그리고 시간의 함수죠.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고 시간에 대해서도 미분할 수가 있는데 이 물질파에서의 파동함수의 미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행파를 미분하면 어떤 식이 주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행파, 물질파 psi xt는 aei kx-오메가-t로 주어진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이건 아주 일반적인 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식을 x하고 t에 대해서 각각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psi xt, 라운드 t인데 시간에 대한 편미분이죠. x는 상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는 것이죠. 밑에 psi xt, 물질파의 식 aei kx-오메가-t를 적어 놓았는데 이 aei kx-오메가-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간단합니다. 지수 부분 i kx-오메가-t를 시간에 대해서 일단 미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ikx 마이너스 오메가 t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i가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i가 되고 식을 다시 한번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psi xt를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 지수 부분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 마이너스 i 오메가가 앞에 쓰여지게 되고 원래 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i 오메가 이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바로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입니다. 그런데 a e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는 원래 psi 파동함수였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i psi xt 그 다음에 오메가가 있는데 오메가는 2파인 u로 표시가 됩니다.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의 진동수 u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메가 대신에 2파인 u를 쓴 것입니다. 진동수가 1이면 1초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죠. 그래서 1초에 2파이 라디안씩 움직이게 될 겁니다. 진동수가 2이면 1초에 두 바퀴씩 돌게 되겠죠. 그러면 진동수 2에다가 2파이를 보면 4파이 라디안이죠. 1초에 4파이 라디안을 움직이는 것이죠. 각속도가 4파이 라디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인 u, 2파이에다가 진동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대신에 2파인 u를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a, ei, kx 마이너스 오메가 t는 원래 psi xt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준 것이죠. 그래서 파동함수 psi xt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원래 파동함수 psi xt에다가 i 2파인 u를 곱한 이러한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식을 양변에 h바로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앞에서 유도한 식이 나와 있죠. 이 좌우를 h바로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동함수 psi x를 시간에서 편미분한 그 앞에 h바가 곱해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2파인 u psi xt에 또 h바를 곱해야겠죠. 근데 h바는 플랑크 상수 h를 2파이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h바 대신에 2파이분의 h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2파인 u psi xt를 그대로 썼고요. 이렇게 쓰면 2파이는 약분이 되죠. 그래서 i h nu psi xt가 됩니다. 근데 h nu를 잘 보시면 광량자설에서 h nu는 포톤 하나의 에너지였죠. 그래서 h nu를 2로 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 e psi xt가 됐죠. 이는 h nu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변에 후수 i를 다시 곱해보면 i 곱하기 i는 i 제곱인데 이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i를 곱해보면 우변에 ih바 라운드 psi 라운드 t가 되고 좌변이죠. ih바 라운드 psi 라운드 t가 되고 우변에 i가 하나 있는데 i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 psi xt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파동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서 이 ih바 라운드 psi 라운드 t는 이 psi라는 걸 얻었는데 잘 보시면 시간에 대한 미분이 에너지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분, 연산자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파동함수의 시간을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에너지가 얻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연산자라고 하는데 파동방정식에서는 이러한 연산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psi xt는 a, e,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바로 파동방정식이죠. 진행파의 식이죠. 파동함수입니다. 파동함수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치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 마찬가지로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를 우선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t는 상수로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i, k가 되겠죠. 그래서 i, k가 되고 함수를 다시 한번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a, e,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a, e,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는 파동함수 그 자체니까 i, k psi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파동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i, k psi가 됩니다. 양변에 h바를 곱합니다. 양변에 h바를 곱하면 h바 라운드 psi 라운드 x는 i h바 k psi가 됩니다. 그런데 h바 k는 운동량 p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 파동 함수를 위치 x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
운동량에 관련된 식이 얻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P는 H바 K인 것은 물질파의 식으로부터 유도가 가능합니다. 자, 물질파는 플랑크 상수를 운동량으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더보로이가 주장했고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죠. 그래서 람다는 P분의 H가 파장인데 이 람다분의 H에서 H를 2파이로 나누고 다시 람다 위에 2파이 분모에 두면 동일한 식이죠. 2파이분의 H는 우리가 H바라고 정의하는 양입니다. H바라고 정의하는 양이고 람다분의 2파이는 우리가 웨이브 벡터 K로 정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파 람다를 새로 쓰면 H바에다가 K를 곱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H바 K는 람다가 되는 것이죠. 그 P 값이죠. P는 람다분의 H였고, 그걸 정리하면 P는 H바 K가 돼서 P는 H바 K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H바 K를 P로 치환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나와 있죠. 파동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IP p사이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식을 위치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변 H 라운드 p사이 라운드 X를 한 번 더 미분하면 H바 라운드 제곱 p사이 라운드 X 제곱이죠. 그 다음에 우변도 한 번 더 라운드 p사이 라운드 X를 하게 되는데 이 라운드 p사이 라운드 X는 앞에서 구해진 식이 있죠. 바로 H바분의 IP p사이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p사이 라운드 X 대신에 H바분의 IP p사이를 대신 집어넣게 되고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H바분의 P제곱 p사이가 됩니다.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됐고 H바분의 P제곱 p사이가 됩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H바로 다시 곱해보면 우변은 마이너스 H바 제곱이 되죠. 라운드 제곱 p사이 라운드 X 제곱이 되고 우변은 좌변이었네요. 앞에 마이너스 H바 제곱 라운드 제곱 p사이 라운드 X 제곱 좌변이고 우변에도 H바를 곱하면 우변에 있는 H바 분모에 있는 H바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H바를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P제곱 p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동함수 p사이를 위치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해서 이러한 식을 얻게 됐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형태는 정리가 됐죠. 마이너스 H바 제곱 라운드 제곱 p사이 라운드 X 제곱은 P제곱 p사이로 됐는데 이것을 약간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양변을 2m으로 나눕니다. m은 질량입니다.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2m분의 H바 제곱이 되고 라운드 제곱 p사이 라운드 X 제곱이 붙습니다. 우변은 P제곱이 있는데 2m으로 나누면 2m분의 P제곱이 되죠. 2m분의 P제곱은 바로 운동에너지입니다. P가 mv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 보면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운동에너지 식이죠. 그래서 2m분의 P제곱은 바로 운동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동함수를 X에서 두 번 미분하면 운동에너지에 관련된 결과들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동함수를 위치에 대해서 미분한 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물리량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m분의 P제곱이 운동에너지인데 운동에너지 일반적으로 이 K로 표시합니다. K, 카이네틱 에너지죠. 운동에너지로 표시하게 되면 그래서 마이너스 2m분의 H바 제곱 라운드 제곱 p사이 라운드 X 제곱은 2K p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에 대한 미분, 그 다음에 앞에서 시간에 대한 미분도 에너지가 연관되어 있었는데 IH바 라운드 p사이 라운드 T, 시간에 대한 미분이죠. 그것이 E p사이 XT로 주어졌었는데 E는 총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총 에너지 E는 보통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죠. 그 두 개를 합쳐서 총 에너지라고 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두 값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E 대신에 EK 운동 에너지하고 V는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이 값을 대입하게 되면 시간에 대한 미분이 맨 아래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IH바
라운드 포사이 xt 라운드 t는 ek 플러스 v 포사이 xt 이렇게 에너지의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다 합친 값이 총 에너지가 되는데, 바로 그 운동 에너지는 앞에 위치에 대한 미분, 즉 파동함수를 위치에 대해서 2번 편미분하면 바로 운동 에너지가 얻어졌었죠. 그 식을 대신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이너스 2m분의 h바 제곱 라운드 x 제곱 psi 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좌변에 보시면 파동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고, 우변은 파동함수를 위치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값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그 2번 미분한 값은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V는 포텐셜 에너지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부터 이 물질의 물리량들을 우리가 유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시간이 들어가면 꽤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안정된 상태는 시간에 대해서 무관하기 때문에 파동 방정식을, 시간에 무관한 파동 방정식을 얻기 위해서 새롭게 파동 함수를 위치의 함수 파이하고 시간의 함수 t로 곱으로 나타내서 시간이 무관한 파동 방정식을 따로 얻게 됩니다. 자, 앞에서 파동 방정식을 우리가 얻었었는데요. 이 포사이, 파동 함수 포사이 대신에 파이 xt, 두 tt죠. 파이는 위치의 함수고 t는 시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파동 함수가 위치만의 함수 파이하고 시간만의 함수 t 두 곱으로 표시가 됐었는데, 그 값으로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파동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x의 함수는 상수로 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파이 x는 앞에 썼고요. 라운드 t 그 시간의 함수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남아있죠. 우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변. 이 파동 함수를 위치에 대해서 2번 미분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시간에 대한 함수는 상수처럼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함수 t는 그냥 앞에 나와 있고요. 위치에 대한 함수 파이를 x에 대해서 2번 미분합니다. 편미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v는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에 파이 x, tt를 곱했기 때문에 우변에 몇거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양변을 파이 x, t로 나눕니다. 나누면 좌변에서 파이 x는 약분이 되죠. 그래서 t가 분모로 가게 되고, 우변에서는 t 함수, 시간에 대한 함수 t가 약분이 되죠. 그리고 파이가 분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변은 분모에 파이가 있는 형태로 정리가 되죠. 포텐셜에 붙어 있는 파이 x t는 다 약분이 돼서 v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좌변은 보면 시간만의 함수고 우변은 위치만의 함수입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x에서 항상 이 두 값이 같으려면 상수만이 유일한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 분리를 하고 이 양 시간에 대한 식과 위치에 대한 식을 상수 2로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위치에 대한 값만 우리가 풀게 되는데, 이것이 시간에 무관한 파동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항을 따로 적었는데 시간에 관한 것하고 위치에 관한 것을 따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치에 대한 식이 있죠. 이것이 시간에 무관한 파동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V를 이 항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라운드 제곱 파이 x, 라운드 x 제곱 플러스 h바 제곱 분의 2m, e 마이너스 v, 파이 x는 제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잘 사용하게 될 시간에 무관한 파동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위치에 따라서만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